그다음 세 번째 이제 발표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발표는 기업가는 왜 기부하는가, 비즈니스와 필란트로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김도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그러면 CSR 관련되신 분들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 잘 아실 거고, 또 지금 CTS에서 총괄 부사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짧은 15분 시간이기 때문에 제한되지만 또 좋은 발표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기업가는 왜 기부하는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한 15분 내에 왜 기업가가 기부하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효용성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는 왜 기부하는가를 이렇게 논문들 쭉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 전략적 동기, 두 번째는 사회적 동기, 세 번째는 심리적 동기입니다. 먼저 경제적, 전략적 동기를 보면은 당연히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제게 세제 혜택을 위해서 기부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또 활동에 대한 자문들을 많이 여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명성, 레퓨테이션 관리 차원입니다. 브랜드, 또 이미지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것이 명성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업이나 기업가가 좋은 레퓨테이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경영적으로 볼 때. 특히 요즘에 PI, President Identity, 원래는 Personal Identity인데요. 최고 경영자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흑백 요리사에도 나왔던 모 유명 요리계 거물이 그 PI의 긍정적인 면으로 상장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그 기업의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결국 그 회사의 주가가 최고치에 비해서 한 58%까지 급락하는 엄청난 회사의 존폐가 달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PI는 그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란트로피, 공익적 요인이 50%까지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PI가 또 중요한 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나왔지만은 이게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회사의 존폐에도 중요하고 PI의 구성 요소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헌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착한 일이 좋은 일을 넘어서서 기업의 생존에게 중요한 일로 포지셔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동기입니다. 이건 사회가 기업이나 기업가를 보는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 당연히 이것은 기업 시민으로서 공동체가 푸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동기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이론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또는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존속 목적이 쉐어홀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주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기업이 운용되어야지 생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까지 갑니다. 즉 주주들의 요청, 돈 많이 벌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그 직원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맞춰주는 것이 기업에게 중요한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또 기부, 필란트로피 활동은 기업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기업과 기업가들이 공히 절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매우 개인적인 심리적 동기입니다. 권 교수님 계신데 제가 이 용어를 가져왔는데요.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 그 부분이 성향이 크면은 이것이 이타적 동기가 커지는 발판이 되고 이타적 동기가 컸을 때 기부를 잘하더라. 자기 자비는, 셀프 컴패션은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나 이게 발전할 수 있는 나의 레슨이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잘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이런 공감력,
자기 자비력이 강한 사람들이 기부 동기가 커지더라. 이것은 훈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자비, 이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저희들이 또는 이분들에게 교류하시는 리더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 만족과 신뢰입니다. 이것은 기부를 받는 대상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기부하신 분이 기부에 만족하시는 것, 애프터 케어죠. 그 다음에 대상 조직에 대한 신뢰, 기부한 대상의 투명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담보될 때 기부가 지속되더라.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주로 기업가들이 기부하는 주요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업 중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을 일반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대기업의 경우에 기부에 대한 공익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조직에 의해서 됩니다. 이사회, 전략팀 등에서 되고요. 중소기업은 당연히 CEO 개인의 의사결정입니다. 주요 동기는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동기가 메인이고요. 중소기업은 개인적 동기인데요. 철학, 종교적 신념, 지역사회와의 연대 등을 개인이 인지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의 성격이 이렇게 전략적이고 외적인 요인,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판단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중소기업에게는 개인적, 정성적인, 내가 만족하면 되죠.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전략적에서 매우 차갑게만 느껴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너의 영향, 최고 의사결정자의 영향이 안 보이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뒷부분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요 그룹사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보면은요, 국내 4대 그룹을 뽑았었는데, 여기 몇 가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트렌드를 보면은, 매우 전략적으로 본인 그 기업들의 문화나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이런 공익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 배경에는 창업자, 최고 의사결정자의 철학과 사회 문제 해결의 방법론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중점 분야에서 보면은요, 교육, 복지, 나눔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 복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창업,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또는 소셜 밸류 지표 개발과 같은 이런 전략적인 또 기업에서 쓰는 용어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 기업가들의 이런 기부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민, 대표적인 배달회사죠. 그 우아한 형제들의 김본진 의장님의 사례입니다. 5천억 원 이상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그 더 기빙 플레지에 한국 1호로 가입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고요. 여기는 10억 달러, 1조 원 이상 넘는 자산을 소유한 개인이 50% 인턴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할 때 가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자기 재산 큰 돈 내놨고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은 사장님, 즉 배달하는 주체들이죠. 두 번째는 배달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배달 때문에 일회용 용기 등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요소들을 여기에다가 사회 공익 활동하고 연결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가 사회공헌 활동의 교과서적인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업의 시장 특성을 공익 영역 쪽에 접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투자입니다. 투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매우 커팅 엣지에 있는 영역이죠. 캐시를 가지고 돈을 돌려서 자금을 또 만드는 그런 데인데 그것을 공익적인 영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영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가가 김정표 대표인데요. 김정태 대표인데요. 미스크, 메리 이어 소셜 컴퍼니,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현재 투자 운영 자산 총액 AUM이죠. 910억
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혁신을 만들어간다. 그럼 기존 사회 복지 모델,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이 아닌 시장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혁신을 이뤄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기업가들의 필란스로피 왜 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왜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자료 찾아보니까 현승원 디쉐어 의장에 대한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더 버터라는 공익 섹션에서 나온 기사를 그대로 옮겼고요. 디쉐어는 온라인 교육하는 회사입니다. 한 100억 정도 이분이 기부를 하셨고 교육에 관련된 드림스쿨 하고 있고,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YLC 영 리더십 카운슬의 위원장으로서 활발히 활동한다고 합니다. YLC는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finish the job, 문제 있을 때 끝내버리자 라고 결성된 이런 그 젊은 CEO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게요, 미국에서 이런 고액 후원자 모임에 갔다가 이분이 이럴 수가 하고 이제 좀 깨달은 바가, 미국에서는 고액 후원을 하는 분들이 이런 후원, 기부를 보는 관점을 기부자는 출자자, LP, 리미티드 파트너죠. LP로 보고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인 비영리 단체는 GP, 제너럴 파트너, 운용사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부해서 배고픈 애들 있으니까는 돈 줄 테니까 빵 사주세요가 아니고, 배고픈 애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돈을 주고 기부를 하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관리하고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그 기업 경영의 원리가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부를 투자라는 관점으로 본다. 혼자 하지 않고 젊은 CEO들하고 한다. 이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그런 기업 논리가 지금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CEO들하고 같이 힘을 모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기부 활동에서 성공적인 게 뭡니까? 내가 재단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NGO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는 파트너십. 이게 이제 기업가들이 하는 기부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런 그 사회를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활동들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가장 끝판에 있는 게 법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 작은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CTS 기독교 TV의 감경철 회장님의 사례인데요.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20년 전서부터 저렇게 쭉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2023년에는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는 사단법인을 발족해서 종교시설 내에 아동 돌봄을 위한 법안을 만들자라는 서명운동을 해서 40만 명의 서명을 받고, 그걸로 실질적으로 국회 로비를 해가지고 법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 4일 날 그 법안을 바꿔서 지금은 이게 이제 교회에서 있는 빈 공간을 아동 돌봄센터로 만들려면 옛날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됐습니다. 용도 변경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바꾼 것이 아주 기적적으로 잘 됐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함의가 있냐면요, 아까 그 황동영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교회의 자원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셨잖아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교회의 유유시설, 이건 사실 확대돼서 종교시설의 유유시설인데, 유유시설을 이렇게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 소셜 리소스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유유시설을 사회적 자원으로 바꾸면은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냐면은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이 부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이제까지는 교회 돈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기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로비, 그다음에 저고위하고의 MOU 등등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맺겠습니다. 기업이 만들어준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업이 도너 입장에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된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돈만이 아니고 리소스 앤 캐퍼빌리티, 자원들과 역량들을 사회 문제 해결에 내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나 NGO에 없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결국 시장 영역의 자원을 사회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기업만의 사회적 모델 개발해서 통해서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도 연결될 수 있고 그 공유 경제 영역에서 이런 성과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기업이 관점에서 시장이 아닌 공성의 공동체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이 자리에 계신 사회적 리더 분들의 기업과 기업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그 다음에 관심과 매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한다 해주고 잘하는 리더들 칭찬해주고 견인해주시는 이런 또 상 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내용을 짧게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너무 좋은 내용들에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고령화 저출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지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김대영 부회장님 잘 또 배워서 한번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